자, 그러면 자, 우리는 6번부터 6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사상이 주장하는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중생인데 부처는 이 한 마음을 깨달았다.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한 마음에 달려있으니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찾을 수는 없다. 먼저 깨치고 나서 수행한다는 뜻은 못의 얼음이 전부 물인 줄은 알지만 그것이 태양의 열을 받아 녹게 되는 것처럼 범부가 곧 부처임을 깨달았으나 불법의 힘으로 부처의 길을 닫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진울의 권수정의 결사문이라고 하는 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우선 돼야 되고 그 뒤에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진울의 권수정의 결사문이라고 그래요. 진울의 권수정의 결사문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서 주로 이제 깨달음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뒤에 점진적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승려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진울 찾으면 되겠네요.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자,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먼저 통합하고, 자, 이 사람은 교선을 통합했는데, 자, 먼저 교종을 통합을 했죠. 그런데 교종을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교종을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을 먼저 하고 여기에다가 선종을 통합을 하면 완전히 통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종을 먼저 메인으로 해서 통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다 선종을 통합해서 천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하게 되죠.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의천 찾으시면 되죠. 1번 의천. 2번 원에서 임재종을 들여와 중국 전통불교를 대신하려 하였다. 자, 임재종을 도입한 승려가 보우. 보우는 고려 말이죠. 충목, 공민 요때쯤은 사람이니까 보우. 자, 그래서 보우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임재종 도입 하나. 두 번째는 선종구산의 통합 주장.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임재종을 도입해서 전통불교를 대신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선종구산이라고 해서 선종의 9가지 종파가 있잖아요. 그거를 통합하자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자, 이게 바로 보우. 3번 독경과 선수행 노동을 강조하는 수선사결사를 조직하였다. 자, 우리가 진울하면 두 가지 기억하면 되죠. 하나는 수선사결사. 자, 순천 송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선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불교를 정화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여기처럼 교종과 선종의 통합이죠. 하지만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계종 창시. 조계종이라고 하는 건 교선 통합인데 여기서 이제 선교 통합이라고 합시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으니까 선교 통합을 강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볼까요?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신앙을 강조했다. 법화신앙을 강조한 사람은 요새. 그래서 진울과 요새가 같은 시기죠. 자, 여기서는 백년결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울은 수선사결사. 그래서 양대 결사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신집권기 최충원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기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업적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불교 문제는 뭐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7번 봅시다.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사실로 옳은 것. 몽골병이 이르자 윤후가 처인성으로 난을 피하였는데 몽골의 원수 살리타가 와서 성을 침해 윤후가 이를 사살하였다. 왕이 그 공을 가상히 여겨 상장군의 벼슬을 주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자, 그러면 가는 김윤후가 나와 있고요. 살리타를 사살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몽골의 2차 침입. 자, 몽골의 2차 침입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때 김윤후. 자, 그 다음에 장소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처인성, 처인부곡이죠. 그래서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한. 자, 그래서 시기로 하면은 1232년. 자, 그 다음에 나로 갈까요? 자, 김방경이 몽골 원수 아해와 군사 1천을 거느리고 진도를 쳤는데 그때 적의 기세가 매우 성하여 적에게 항복했다. 적 배중손은, 자, 배중손이 적이에요.
적 배중소는 함께 갔던 몽골 사신을 억류하고 황제의 조서를 박전주에게 돌려주면서 말하기를 이 조서는 받을 수 없다. 다만 우리 국사라면 명하는 대로 받겠다라고 말했다. 자, 여기서 배중손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삼별초의 항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삼별초는 개경환도에 반대하면서 항전을 했어요. 그래서 1270년부터 1273년까지 항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가와 나 시기 사이에 몽골의 침입이 있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몽골 침입 끝내고 개경으로 환도하는 거 반대했으니까 여기서는 몽골의 침입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그러면 1번. 자, 충주성에서 민병과 관노비의 승전으로 충주가 국원경으로 승격되었다. 이게 5차 침입. 자, 그리고 이 5차 침입에서 활약한 게 김윤후 그리고 충주성. 자, 그러므로 이 5차 침입이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맞네요. 정답은 1번. 2번.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일본 원정에 나섰다.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일본 원정에 나선 거는 이제 충렬왕 때. 자, 그래서 1281년. 자, 그 다음에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했다. 강화도로 천도한 거는 자, 1232년이 맞는데 이거는 2차 침입의 원인이에요. 자, 2차 침입의 원인이라는 건 가 이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유인우가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였다. 쌍성 총관부 나오면 공민왕이죠. 그래서 쌍성 총관부를 탈환한 거는 요거는 한참 뒤에요. 원 간섭기가 시작되고 끝날 때쯤이니까 1356년 쌍성 총관부 탈환. 그래서 요 시기는 한참 뒤에 공민왕 때. 자, 그러므로 가와 나 시기에 들어갈 거를 알맞은 걸로 골라라.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8번 다음 자료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문종 30년 양반전시과를 다시 고쳤다. 자, 문종 30년 양반전시과를 다시 고쳤다라고 했는데 문종이라고 했으니까 경정전시과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문종 때 무슨 전시과? 경정전시과. 자, 문종 때 경정전시과를 실시한 거고 경정전시과는 일단 현직관리에게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공음전을 지급했고 공음전, 그 다음에 무산계 전시를 지급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회과를 폐지했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 자, 지문은 첫 번째 줄 양반전시과를 다시 고쳤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만 볼까요? 제18과는 한인 잡류로 전지 17결을 주었다. 자, 전지 한인 잡류로 전지 17과를 주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지만 지급한 걸로 되어 있죠. 그럼 뭐가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시지 지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시지 지급은 자, 지급 액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특히 시지 지급이 아예 안 되는, 그러니까 15과에서 18과 사이는 15, 16, 17, 18 네 단계죠. 네 등급은 아예 시지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양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중에 아예 시지를 못 받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지급 기준이 관등으로 일원화되었다. 관등으로 일원화됐다는 건 인품과 관품을 주다가 인품 빼고 관직만을 가지고 나눠줬다. 그러면 이거는 개정전시과. 자, 개정전시과 목종. 두 번째, 관료들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져서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였다. 여기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했죠. 2번이 정답. 3번, 관리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수신전과 휴량전을 지급하였다. 수신전과 휴량전을 지급한 건 과전법. 전란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관리의 녹봉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관리의 녹봉을 대신해서, 녹봉은 현물로 지급하는 건데 그걸 대신해서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런 걸 녹과전. 자, 녹과전이라고 하는 게 실시된 건 원종 때. 자, 그래서 문종 때 실시된 경정전시과의 옳은 설명을 골라라. 2번.
자, 9번. 다음 편찬 활동이 이루어진 시기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방서가 중국보다 적고 약 이름이 중국과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의수를 전공하는 자들이 미비하다는 탄식을 면치 못하였다. 이에 우리 주상께서 지편전 직제학 유효통 전의정 노중래 부정 박윤덕 등에게 명하여 다시 여러 책에서 빠짐없이 찾아낸 다음에 분류하여 증보하게 해서 한 해가 지나 완성되었다. 자, 거기에 지편전의 학사들이 중심으로 뭘 만들어낸 거예요? 방서가 중국보다 적고 약 이름이 중국과 다른 것이 많아서 의수를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의서를 다시 편찬한 거죠. 그러면 자, 요 의서가 향약, 네, 집성방. 향약 집성방은 조선 세종 때. 자, 그러므로 요 왕을 골라라. 그러면 세종 때를 찾아라. 요게 되겠죠. 세종대왕 때를 찾으시면 돼요. 1번. 간경도감과 도첩제를 폐지했다. 자, 간경도감을 실시한 건 세조, 도첩제를 실시한 건 태조.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억불정책을 실시했다는 거고, 이때 억불정책을 실시하면서 간경도감 폐지, 도첩제 폐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산중불교로 들어갔다고 했죠. 자, 그럼 이건 어느 왕 때? 성종 때. 자, 그 다음에 승정원과 의금부를 설치했다. 태종. 금부상복법을 실시하고 이제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예요. 그러면서 노비에 대한 사적 사형을 금지했다. 자, 노비가 내 재산이잖아요. 자, 내 재산이라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형수에 대한 자, 이런 사적 사형을 금지한 게 세종. 그 다음에 이시의 은한을 계기로 위양서를 폐지한 건 세조. 정답은 3번. 세종대왕 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실시한 복지제도가 있었다고 하죠. 알아요? 노비한테도 출산휴가를 준 거. 90일. 지금보다 낫다. 지금보다. 아, 근데 제가 말한 건 엄마 아니고요. 아빠. 아빠의 육아휴직을, 그러니까 휴가를 90일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더 대단하지 않아요? 전 세계의 최초의 복지제도 시행?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게요.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는데 나라는 왜 그랬을까? 지금은 왜 그럴까? 할 말이 없네. 자, 어쨌든 9번의 정답은 3번. 자, 10번 갑시다. 다음에 제시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찍 세조께서 우리 동방에는 비록 여러 역사책이 있으나 장편으로 되어 귀감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주상께서 그 뜻을 이어받아 서거정 등에게 편찬을 명하셨습니다. 이 책을 지음의 명분과 인륜을 중시하고 절의를 숭상하며 난신을 성토하고 간사한 자를 비난하는 것을 더욱 엄격히 하였습니다. 자, 세조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왕께서 지금 주상께서 이거를 제대로 책을 한번 만드셨대. 그러면 지금 주상은 누구냐? 성종을 말하는 거고요. 자, 성종이 서거정 등에서 우리 이 사람 이름 좀 알아둬야 돼요. 성종 때 편찬된 웬만한 책은 다 이 사람이 앞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거정, 동문선도 그렇고 동국통감도 그렇고 그래서 성종 때 편찬된 웬만한 책은 다 이 사람 이름이 언급돼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 언급되면 성종이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책은 역사책이고 첫 번째 줄에 역사책이고 성종 때 편찬됐으며 서거정에 의해서 편찬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장편으로 되어 귀감을 삼을 만한 것이 없어서 만들었다는 거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전체를 싹 정리한 책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한 거를 통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최초의 통사로 편찬된 책이 뭡니까? 그쵸? 이게 동국통감이에요. 자,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책은 최초의 편년체 통사. 자, 최초의 통사이면서 그 다음에 편년체로 편찬된 책이면서 자, 그러면 편년체로 편찬되고 최초의 통사니까 통사라고 하는 건 단군조선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동국통감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자주적인 입장에서 고려사를 재정리했다. 자, 자주적인 입장에서 고려사를 재정리한 고려사. 네, 고려사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어느 왕 때 완성됐냐? 요거 중요하고 문종. 자, 그 다음에 이 책을 쓴 형식이 뭐냐? 기전체. 네, 요게 중요하죠. 고려사에서는 고려의 역사를 재정리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느 왕 때 완성됐어? 문종. 그 다음에 형식이 뭐야? 기전체. 여기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이다. 자, 편년체 통사이면서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를 기록한 동국통감. 정답은 2번. 3번. 구삼국사를 바탕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기록했다. 여기서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나오면 끝이네. 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삼국사기예요. 4번에 16세기 사림의 존화주의와 왕도주의의 역사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자, 요거는 이제 기자를 강조하는 여러 책들이 다 들어가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기자실기 같은 그런 책들이 있겠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1번. 다음 기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이 이르기를 이제 듣건대 가를 다시 설치했다 하니 변방의 일뿐 아니라 경중의 병무도 병조와 함께 윤혼하도록 조치하도록 하였다. 정강필이 아뢰기를 가는 모두가 문신들이니 무신한 사람을 골라 임명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합당한 사람을 써서 아뢰어라. 자, 여기에서는 변방의 일을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문신들이랑 무신들을 다 써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가 기구는 비변사, 변방의 일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중종, 그리고 거기 중종실록이라고 써있죠.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설치한 게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죠. 자, 그러면 비변사 봅시다. 첫 번째,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에 그 역할이 축소되면서 폐지되었다. 자, 세도정치 시기에는 요 세도 가문이 장악한 아주 최고 핵심 기구로 자리 잡게 되죠. 자,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세도정치를 없애버린 게 어느 왕이냐면 이제 고종이고 흥선대원군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폐지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포회란을 계기로 상설화되었다. 자, 삼포회란을 계기로 설치. 자, 삼포회란 계기로 설치.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상설화한 게 을묘 외변을 계기로 상설화. 자, 요게 이제 상설화된 거죠. 자, 그래서 삼포회란을 계기로 설치, 을묘 외변을 계기로 상설화. 상설화한다는 건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들을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전현직 정승, 그 다음에 6조의 판서. 자, 여기에서 틀린 건 6조 판서 아니고 5조 판서. 자, 그러면 6명 중에 1명 빼고 나머지 관리들만 참여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제외하냐면 공조 판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참판, 강화요수, 대제약 맞고. 여기서는 요것만 틀리고. 자, 그 다음에 4번 비국 주사라 불리며 임진왜란 이후에 국정을 총괄했다. 자, 원래 국방 문제 또는 변방 문제만 담당하던 기구였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핵심 기구로 자리 잡게 돼버리죠. 처음에는 국방 문제만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란이 쳐들어왔어, 여진이 쳐들어왔어, 그런 어떤 국경 문제만을 담당하던 기구에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전체를 다 담당하게 돼서 심지어는 비빈의 간택까지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된댔죠. 자,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4번 찾으시면 되죠. 자, 12번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는 치도의 군원이 대학에 있다고 보고 그 요지에 해당하는 것을 경전과 사서에서 골라 책을 엮어 왕에게 바쳤다. 자, 여기에서 그는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성학을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자, 성리학은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성리학을 아무나 이제 성리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냐? 훌륭한 신하한테 배워야 한다. 그래서 신하한테 배워서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자, 그러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바탕으로 하고 이제 신하에게 배워서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 책이 성학지묘라고 하는 책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 성학지묘고 성학지묘를 쓴 사람이 이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성학지묘라는 책의 지금 내용을 설명한 거고 여기에서는 이이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그럼 1번 육경과 제자백가의 모순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고 하였다.
자, 육경과 제자백가의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이 유학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성리학인데 성리학이 모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리학으로는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 찾아야 돼. 그런데 그 다른 게 뭐냐면 육경과 제자백가. 육경과 제자백가는 유학 중에서도 초기의 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경과 제자백가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리학의 상대화, 성리학을 상대화한 사람이고 상대화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비판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성리학을 비판한 이 사람들은 누구야? 박세당과 윤휴라는 사람이에요. 윤휴와 박세당. 윤휴랑 박세당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서는 성리학을 비판한 사람들이구나. 결국에는 노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뭘로 몰려서 제거되나요?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제거되죠. 자, 2번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실적이며 개혁적인 성향을 지녔다. 자, 사회 경장론이라고 하죠. 개혁적 성향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2. 자, 양명학과 노장사상을 수용하는 등 성리학 이해의 탄력성을 보였다. 자, 성리학 이해의 탄력성 소론.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된댔죠. 성리학 이해의 탄력성을 지녔어. 소론. 자, 리는 존귀한 것으로, 기는 비천한 것으로 보았다. 리존 기비론이잖아요. 리존 기비론. 다른 말로 하면 기천론, 이기후반설 이런 걸 주장한 사람이 이황. 자, 정답은 2번.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연결. 자, 가. 소론이 세제의 대리청정을 발휘한 노론을 탄압하여 제거했다. 자, 소론이 노론을 제거한 거는 여기밖에 없다고 했죠. 왜냐면 소론은 원래 힘이 약한데 소론이 그 힘센 노론을 딱 한 번, 네, 한 번 물고 넘어지잖아요. 말하자면 요거는 기억은 경종 때. 자, 그리고 요 사건을 연달아 일어나서 신임사와 신임옥사라고 하죠. 그래서 경종 때 신임사와 신임옥사. 자, 니은 나 효종의 상을 계기로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 시 자, 문제가 되어 서인의 일련설이 채택되었다. 자, 효종의 상을 계기로 해서 서인과 남인이 싸웠어요. 그럼 이거 몇 차 예송? 1차 예송. 그러면은 기의 예송, 갑인 예송, 기의 예송, 1차 예송.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서인이 일련 주장한 게 채택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현종. 자, 그 다음에 다. 패비 민씨의 보기 문제를 계기로 남인이 소론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화를 당했다. 자, 그러면서 남인은 거의 몰락해버렸죠. 자, 요 사건 무슨 왕국? 갑술왕국. 갑술왕국이에요. 그래서 숙종. 숙종 때 갑술왕국. 자, 송시열, 윤휴와 같은 산림을 대거 등용하여 서인과 남인의 붕당 연합의 조화를 이루었다. 산림이 등용된 게 언제냐 물어보면 효종. 효종은 친청파를 제거하면서 이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제야학자들을 등용을 하게 돼요. 이렇게 등용한 제야학자들을 산림이라고 하고 요 산림을 대거 등용한 시대가 효종.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은 제일 먼저 효종, 그 다음에 현종, 그 다음에 숙종, 경종 이렇게 되죠? 라, 나, 다, 가. 정답은 3번. 자, 14번 다음 가와 나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시롱이 대답하기를 심하다 너의 아두남이여 온갖 물의 형체가 다 둥글고 모난 것이 없는데 하물며 땅이랴 월식을 보고도 땅이 둥글 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추면서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어리석지 않느냐. 자, 이렇게 시론과 허자가 서로 문답을 통해서 뭐 지전설이나 무한 우주론 뭐 이런 걸 제시하게 되죠. 자, 이렇게 제시한 거 의산문답이네요. 그러면 의산문답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홍대용.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늘이 인간에게 지혜로운 생각과 교묘한 연구력을 준 것은 이로써 기회를 익혀 제 힘으로 살아가도록 한 것이다. 비록 성인이라 하더라도 1000만 명이 함께 논의한 것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자, 이거를 기회론이라고 해요.
왜 짐승한테는 뭐 날카로운 이빨이나 뭐 불이나 이런 걸 줬지만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줬지? 머리를 써서 뭔가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기회론이라고 하고 기회론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약용. 그래서 자, 홍대용과 정약용에 관한 설명이죠. 1번. 가는 역학도해를 저술하여 지구의 자전설을 주장하였다. 자, 지구의 자전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 지금 이 사람이 역학도해라는 책에서 최초로 주장한 거거든요. 김성문. 김성문이 최초로 지전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학파의 선구자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를 강조하고 우서라는 책을 쓴 사람 유수원. 자, 나는 아방강역구를 저술하여 발해의 중심지가 백두산 동쪽이라는 것을 고증했고 백제의 첫 도읍지가 한강유역이라는 걸 고증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 아방강역구가 정약용의 역사 지리지. 그래서 정약용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나는 중국과 조선의 역대 사물의 1417항의 고증을 백과사전적 형식으로 편찬했죠. 자, 이거는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상고. 자, 그래서 이규경, 이덕무의 손자인 오주연 문장 전산고를 썼죠. 글씨가 너무 거지 같아? 오주연 문장 전산고, 이규경.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뭐 중상아빠, 중농아빠 합체봤자 우리 가장 대표적인 인물 7명. 네,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는 특히 중상학파에서는 주로 박제가 시험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다 골고루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박제가 홍대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뭐 골고루 나오고, 그 다음에 중농학파에서는 이익이 되게 많이 나왔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 다 골고루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뭐가 딱 누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기가 애매해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자, 거기에다가 토지제도의 개혁론 같은 경우는 뭐 서유구의 둔전론 같은 것들도 또 언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 중요하죠. 다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정답은 3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몇 명 안 되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저서까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알죠? 단순히 그냥 저서 하지 마시고 특히 정약용 같은 경우는 내용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다못해 1표 2서 정도는 무조건 내용을 알아야 된다. 경세유표, 흠음심서, 목민심서는 흠음심서 내용이 뭐지? 목민심서 내용이 뭐지? 이렇게 따로따로 알고 있어야지 그냥 다 정약용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분명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서는 정약용은 특히 저서를 좀 잘 알아두시고, 또 저서 되게 많은 사람이 박지원이에요. 그래서 중농학파에서는 정약용의 저서, 중상학파에서는 박지원의 저서, 이런 것도 좀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 3번, 15번. 가해 제도를 처음 실시한 국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가. 자,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제도로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발하여 본래의 직무를 면제하고 연구에 점령케 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였다. 수학 후에는 익힌 바를 바로 국정에 적용하였다. 37세 이하의 당하관이에요. 37세 이하의 당하관을 재교육시키는 제도를 초계문신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초계문신제를 실시한 왕이 누구냐? 정조. 그래서 정조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1번 공장안을 폐지하고 재헌전목을 실시하였다. 공장안, 수공업자들의 명단이고요. 장부, 그거를 없애버렸죠. 왜냐하면 이제는 납포장, 즉 세금만 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제 수공업을 할 수 있게 돼버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재헌절목은 재헌이 저수지. 그래서 저수지를 특정 인물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 게 재헌절목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이 정조. 자, 2번 봅시다.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시켰어요. 어느 왕 때? 순조. 자, 그 다음에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키고 격쟁과 상원을 활성화시켰다. 요거는 사실은 영정조라고 하면 되겠죠. 영조 때 이제 활성화시켰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수성유눔을 내려서 수도방어를 정비했다. 영조. 자, 수성유눔 나온 김에 설명 한번 해볼까요? 수성유눔이라는 건
수성, 수도를 지키는 유능, 방어책이라는 뜻인데 서울에 5개 오군영의 군대가 있었어요. 자, 이 오군영 중에서 경기도 방어군인 여러분 기억나요? 남한산성에 설치한 수어청, 북한산성에 설치한 총용청, 요 2개는 경기도 방어군. 그럼 요 2개 빼고 나머지 3개는 서울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2개 빼고 나머지가 훈련도감, 어영청, 금이영 요 3개거든요. 서울에 있는 도성안에 살고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전쟁이 나게 되면 유사시에 요 3개의 군대에 다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나면 야 여기로 와야 돼. 그래서 요 3개의 군대가 아까 훈련도감 그다음에 어영청, 금이영 요 3개의 군대에 편입돼서 수도를 방어하는 체제를 수성유눔이라고 그래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일단 우리는 어느 왕인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영조.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영조구나라는 거. 자, 그럼 일단 15번의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죠. 자, 16번 이 사건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성남 군중들이 창덕궁에 몰려가서 설해청 당상 민겸호와 경기관차사 김보윤을 죽이고 왕비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왕비는 벌써 궁궐을 빠져나가 서울을 탈출하여 장원에 있는 민흥식의 집으로 피신한 뒤였다. 자, 성남 군중들이 창덕궁에 몰려갔어요. 이 성남 군중들은 누구냐? 구식군대와 도시 빈민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궁궐로 쳐들어갔어요. 이모군란. 자, 그래서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청의 마젠창과 독일의 멜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 및 외교에 간섭했다. 청나라는 마젠창을 내정 고문으로 그 다음에 멜렌도르프를 외교 고문으로 삼아서 조선의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했죠. 청의 내정 간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고문 파견 체크 한번 해보시고 1번 맞고요. 2번째 조선의 배상 요구로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은 제물포조약이에요. 이모군란의 결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은 제물포조약이죠. 자, 그러면 제물포조약의 내용은 배상금을 지불해라. 그 다음에 공사관 경비병을 주둔시키겠다. 공사관 경비병을 주둔시키겠다. 이게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한성조약이 아니라 제물포조약. 한성조약은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된 거죠. 자, 흥선대원군이 일시 재집권하여 통리기무하문과 별기군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부활시켰다. 흥선대원군이 잠깐 오죠. 왜냐면 이 사건을 좀 처리해야 되니까. 자, 하지만 도망갔던 아까 여기 탈출했던 민씨 세력이 그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요 청나라 군대가 요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버리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흥선대원군이 잠깐 동안 다시 와서 정치를 하잖아요. 그 사이에 그 전에 민씨 세력들이 했던 개화 정책을 싹 뒤집어 버리죠. 통리기무함은 없애고 별기군 없애고 그 다음에 이영을 다시 오군영으로 개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고적인 개혁을 실시하게 돼요. 3번 맞고요. 4번 내지 통상권을 인정한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자, 청나라 상인의 특권을 인정한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라는 조약이 체결되죠. 정답은 2번. 자, 17번 다음 개혁안이 발표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의정부 및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백히 한다.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에 길을 넓힌다. 자, 여기서는 홍범 14조라고 하죠. 자, 제2차 가부개혁 때 고종이 관리들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서 독립 서고문을 발표한 후에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되죠. 홍범 14조는 2차 가부개혁 때 발표된 헌법, 헌법과 같은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차 가부개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공사노비제가 혁파되었다. 자, 이건 몇 차 가부개혁? 1차 가부개혁. 궁극기무처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1차 가부개혁.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이 구성되었다. 2차, 이걸 2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하죠. 2차 김홍집 내각이 2차 가부개혁을 주도하게 돼요.
자, 4번에 개혁 내용에 대한 반발로 의병운동이 일어났다. 자, 개혁 내용에 대한 반발이면 뭐 단발령 같은 거겠죠. 그러면 을미개혁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것만 체크해보면 되겠군요. 뭘 체크하면 되냐? 자, 1차 김홍집 내각이 있었어요. 1차 김홍집 내각이 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어요. 그 다음에 2차 김홍집 내각이 여기서는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이었죠. 자, 박영효가 일본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일본에서 이제 건너오게 되고 친일적 성향을 띤 박영효가 개혁을 주도하게 되면서 좀 더 친일적인 개혁을 했던 게 바로 2차 갑오개혁이고요. 자,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 자, 그러면 이렇게 김용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이 2차 갑오개혁을 주도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청일전쟁의 끝에 일본이 승리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요동반도와 타이완이 일본에게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세 나라가 일본에게 압력을 가하는 삼국간섭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삼국간섭 이후에 3차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게 되죠. 자, 3차 김홍집 내각은 친러 내각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리가 이제 친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자, 그러자 이거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일본 세력이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되고 명성황후를 죽이게 되죠. 자, 그러면서 4차 김홍집 내각, 당연히 엄청난 친일 내각이 되겠죠. 자, 이 4차 김홍집 내각이 을미개혁을 주도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1차 김홍집 내각이 1차 갑오개혁을, 2차 김홍집 내각, 즉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이 2차 갑오개혁을, 하지만 3차 김홍집 내각은 그냥 친러 내각일 뿐이지 개혁을 주도한 건 아니고요. 그 뒤에 4차 김홍집 내각이 3차, 그러니까 을미개혁을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몇 차 김홍집 내각이 몇 차 개혁을 주도하는지 이거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연결하면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다 이해한 걸로. 네. 자, 그래서 17번에 3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18번으로 갑시다. 다음 방침에 따라 실시된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옳은 것. 관제를 개혁하여 총독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여 또한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복제를 폐지한다. 총독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건 문관 총독도 임명하겠다는 얘기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건 보통 경찰제를 실시하겠다는 얘기고요. 관리나 교원의 복제를 폐지하는 건 제복의 착검을 없애겠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1920년대의 문화 통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1920년대의 문화 통치 시기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친일 인물을 만들어서 친일파를 육성하겠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20년대 통치 방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1번. 총동원 물자 사용 수용령을 제정하여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요. 미국과 금속을 강제 공출하였다. 자, 총동원 물자 사용 수용령을 제정했다. 1939년에 이제 이때 뭐 미국이나 또는 금속이나 이런 거를 공출, 우리가 여기서 공출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공출이라는 건 모두 뺏어가는 거를 공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총동원 물자 사용 수용령은 39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를 탄압했다. 1925년. 요 치안유지법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지문이다 라고 했어요. 중추원을 설립하여 총독의 자문기구로 삼았다. 자, 1910년. 그래서 처음에 일제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총독부의 자문기구원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뭐 다 친일파들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조선 소작조정령, 조선 농지령이 제정되었다. 소작조정령, 그 다음에 조선 농지령. 그런데 요 두 가지는 사실 이렇게 연도를 여러분이 따로따로 알아두시는 것보다 요게 농촌진흥운동이구나. 이걸 알아두시는 게 더 중요하죠. 자, 조선 소작조정령과 농지령 이런 거는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해서 30년대 일제가 농촌을 좀 회유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고 이 농촌진흥운동은 32년부터 40년까지
1940년까지 실시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중에서 20년 찾아라 그랬으니까 20년대 2번, 18번, 자, 그 다음 19번. 다음 강령을 발표한 이후에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 자, 이른바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해서 정권을 균등히 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해서 이권을 균등히 하고 국비교육으로서 학권을 균등히 하며 국내외에 대해서 민족 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서 민족과 국가의 불평등을 고쳐버릴 것이니, 자, 세 가지의 균등이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다. 삼균주의. 자, 이렇게 삼균주의를 건국 강령으로 발표한 게 1941년이고요. 자, 문제는 1941년 이후에 임시정부의 활동을 골라라. 1번,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 아래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일단 조선혁명 간부학교는 임시정부가 아니에요. 일단 거기서부터 틀린 거고요. 시기는 1932년에 의열단의 단원들이 이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든 거죠. 일단 1번은 주체가 틀렸고, 2번 김구를 중심으로 한국국민당이 창당되었다. 1935년. 자,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를 결성하였다. 광복운동 단체연합회는 37년. 조선의용대의 일부를 흡수했다. 의열단이 중심이 된 조선의용대의 일부를 흡수해서 이제 전세를 좀 더 강화한 거죠. 1942년. 그래서 40년대 이후에, 41년 이후에 사건을 골라라. 4번. 다음 가와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권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계의 표현이다. 3.15 선거는 불법선거이다. 공명선거에 대해서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해라. 자, 가의 서울과 마산의 데모, 그리고 3.15 부정선거를 다시 해라. 자, 요거는 4.19 혁명. 1960년의 4.19 혁명을 말하는 거고요. 자, 국가의 미래요 꽃다운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박종철 고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사망사건.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호원 조치를 처리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자, 박종철 고문 사건, 치사 사건과 4.13 호원 때문에 일어난 6월 민주항쟁. 1987년. 자, 그러면 1번. 가는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었다. 자, 유신체제는 1972년부터 79년 사이예요. 두 번째, 가로 인해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신군부가 등장한 사건이 12.12 사태. 12.12 사태는 박정희가 사망하고 나서죠. 그래서 79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5.18을 진압하면서 국보위를 설치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가 된 거는 나죠. 나. 나라고 했구나. 가가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와 나의 결과로 헌법이 제정되었다. 자, 가의 결과 몇 차 개헌? 3차 개헌. 내각책임제 개헌이죠. 그 다음에 나의 결과 몇 차 개헌? 9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래서 가와 나 둘 다 헌법 개정과 관련된 민주화 운동이죠. 정답은 4번. 왜 여러분이 한숨 쉬어? 말은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열나 힘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말아 자기들이 힘들어한다? 왜 본인들이 힘들어하고 그러지? 1번. 자, 다음 미추친 문화의 유입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원전 5세기에 한족과 흉노족의 활발한 움직임과 짝하여 한국에는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는데 이 문화는 종래의 문화가 만주에서 혼합되어 압록강 중류와 청천강 상류를 거쳐 대동강 유역으로 들어왔다. 자,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되지만 우리는 시기만 알면 되는 거예요. 맨 위에 몇 세기에 들어왔다고요? 그럼 철기죠. 네. BC 5세기에 뭐가 들어왔어? 철기의 유입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철기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5회에서 1번에 이 문화는 철기 문화. 철기 문화인 줄 어떻게 알았어? BC 5세기라고 써 있잖아. 그래서 알았죠, 뭐. 자,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자, 그러면 이 문화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붓을 이용해서 한자를 사용했다. 네, 철기. 자, 그리고 붓이 발견된 유적지만 우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붓이 발견된 유적지는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붓이 발견됐고 이렇게 붓이 발견되면서 한자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고 결국엔 한자를 썼다는 건 중국에서 문화가 들어온 거잖아요. 중국 문화가 유입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청동제 동검은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자, 청동제 동검을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더 예쁘게 만들어서 사용했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청동기가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이라고 하고 그러면 더 예뻐진 청동기가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세영동검, 잔무늬 거울 네,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틀이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막 발견됐어요. 거푸집. 자, 그러면 청동기를 사용 안 한 게 아니라 청동기를 더 예쁘게 만들어서 사용한 거죠. 정답 2번. 자, 3번. 민무늬 토기 위에도 덧띠 토기, 검은간 토기 등을 사용했다? 맞아요. 지금 여기 민무늬 토기, 덧띠 토기, 검은간 토기가 철기시대 토기죠. 자, 그래서 3번에 철기 맞고요. 4번에 농기구의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농업이 발달했다? 네. 왜냐하면 금속재 농기구를 처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농사가 훨씬 잘 돼. 정답은 2번. 자, 밑주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하여 공격해왔다. 왕이 이를 듣고 폐하 강가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급히 치니 고구려 군사가 패하였다. 그해 겨울에 이제 반대로 복수했어요. 고구려가 한번 쳐들어왔었죠. 자, 이제 복수한다. 자, 그해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입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가 있는 힘을 다해 싸웠지만 화살에 맞아 사망하였다. 자, 그러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한 왕이에요. 이 왕이 근초고왕. 자, 근초고왕. 그래서 371년이죠. 금방 이 사건이 4세기 후반. 자, 그러면 1번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일본에 관륵을 보내 천문불교를 전하였다. 자, 관륵이라는 승려 나오면 무왕. 무왕은 7세기. 중국의 동진, 일본과 무역 활동을 전개했다. 자, 중국 동진과 수교를 맺고 일본하고도 돈독한 관계를 맺었는데 일본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는 건 선물 보낸 거 보고 알 수 있죠. 자, 일본에 보낸 선물이 칠지도. 그래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구나. 요게 근초고왕. 정답은 2번. 3번 양나라와 조공하여 외교관계를 강화했다. 중국 남조죠. 남조. 양나라와 교류했다. 무령왕. 자, 무령왕은 6세기. 마라난타를 맞이하여 예우하고 불교를 공인했다. 자, 불교 공인한 거는 누구? 침류왕. 침류왕은 4세기 말.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통일신라 시대의 신분층과 연관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들의 집에는 녹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이, 여기서 이제 노동은 노비 아이니까 그냥 노비를 말하는 거예요. 노비가 3,000명이며 비슷한 수의 갓병이 있다. 소, 말, 돼지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기르다가 필요할 때 활로 쏘아 잡아먹는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어 늘리는데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아 부린다. 즉 고리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노비로 삼고 뭐 이런다는 얘기죠. 자, 재산 많고 고리대하고 이렇게 노비 많고. 자, 그러면 요 통일신라 시대에 이렇게 되게 높은 신분층이 누구? 진골이겠지. 그래서 진골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관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이들은 자색 공복을 입을 수가 있었다. 자, 자색 공복을 입을 수가 있는 게 1에서 5관 등이에요. 요거는 진골만 가능하죠. 자색 공복은 진골만 가능해요. 자, 주로 관청의 우두머리나 지방 장관직을 담당하였다. 자, 중앙관청의 장관을 뭐뭐령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장관이, 자, 구주에는 도독, 그 다음에 오소경에는 사신을 파견하는데, 자, 중앙장관인 령, 지방장관인 도독이나 사신 전부 다 진골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맞고. 3번 돌무지 덧널무덤을 묘제로 사용하였다. 자, 돌무지 덧널무덤을 묘제로 사용한다는 건 이 사람들이 돌무지 덧널무덤을 만들었다는 건데
돌무지 덧널무덤은 신라의 무덤이긴 하지만 4에서 5세기, 즉 신라 초기의 무덤이에요. 지금 여기는 어느 시대라고 했었죠? 통일신라 시대? 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정답은 3번. 자, 시급이나 전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다. 시급은 왕족과 공신에게 주는 토지. 그 다음에 전장은 그냥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농장, 뭐 대토지 소유 이런 거를 전장이라고 하니까 땅이 많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3번. 자, 신라하대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주는 다음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불립문자라 하여 문자를 세워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복잡한 교리를 떠나서 심성을 도야하는 데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상에서 주장하는 바는 인권의 탁월한 본성이 곧 불성임을 알면 그것이 불교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라는 견성오도에 있었다. 자, 일단 여기 나오는 단어만 한번 살펴보면 불립문자 견성오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불립문자, 견성오도, 뭐 즉시인심, 즉시성불, 교회별전. 자, 요런 표현들이 전부 다 선종불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런 교리 연구나 경전 연구보다 참선이나 수행, 심상, 이제 심상을 마음을 닦는 거죠. 말하자면 요런 걸 강조하는 선종불교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선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전제왕권을 강화해주는 이념적 도구로 크게 작용하였다. 자, 전제왕권을 강화한다는 건 왕의 권한을 강화하는 건데 이렇게 왕의 권한을 강화하려면 왕즉불 사상이나 업설을 강조해야 되는데 요거는 교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에 지방에서 새로이 대두한 호족들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다. 네, 선종불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각 지방의 호족들이에요. 그래서 호족과 백성들이 수용한 사상이 선종. 왕실은 이 사상을 포섭하려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왕실에서도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불교는 당연히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왕권을 강화할 수 있잖아요. 왕실에서도 수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잘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4번, 인도까지 가서 공부해온 승려들에 의해서 전파되었다. 자, 인도까지 가서 공부해 올 수가 없어요. 선종은. 왜냐하면 선종은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운동이거든요. 중국에서 시작된 하나의 문화운동으로서 만들어진 게 선종이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종은 인도까지 가서 공부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도에서 생긴 게 아니거든요. 교종이 이제 인도에서 가져온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중에서 선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2번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밑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는 즉위하여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는 등의 관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권세가들의 농장을 견제하고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했다. 자, 정방 폐지, 사림원 설치, 소금의 전매제 실시, 충선왕. 충자 붙은 왕 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사람이 충선왕.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1번 만권당을 통해서 고려와 원나라 학자들의 문화교류에 힘썼다. 자, 원나라 연경에다가 만권당이라는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재현이나 뭐 박충자나 이런 사람들이 원나라에 가서 뭐 조맹부나 이런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1번 맞고 2번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여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자, 이렇게 관제 격하 또는 관제 개편이 있었던 시대는 원간섭기가 이제 시작되는 초반기고 그때 부마국이 되면서 그래서 충렬왕 때죠. 관제 개편은 충렬왕. 왕실 종래혼 금지, 권세가의 횡포 엄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기교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여러분 기억나요? 재상지종이라고 해서 이 같은 왕실끼리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교서를 내리기도 하죠. 자, 하지만 4번. 즉위 8개월 만에 원에 의해서 폐위되었다가 원 무종의 옹립에 공을 세워 다시 왕위에 올랐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조비 무고 사건으로 쫓겨나요. 쉽게 말하면 왕이 됐다가
다시 쫓겨났다가 나중에 다시 왕이 되는데 이런 걸 중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충렬왕과 그 다음에 아들 충선왕이 교대로 왕위를 2번씩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이때 상황이고,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가 쿠빌라이 세조, 자기 엄마는 원나라 제국대장공주, 자기 아버지는 충렬왕, 그리고 원나라에 자기 친척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외가 쪽 친척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권력도 있고 원나라에서도 세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힘이 좀 셌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에서 원의 황제, 자기 이제 사촌쯤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즉위하는 걸 도와줘서 오히려 공을 많이 세워서 다시 복위를 하게 된다. 그게 원무종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원무종의 즉위에 공을 세워서 다시 이제 왕이 돼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충선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충렬왕이죠. 찾으시면 되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6번부터 나머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쉽시다.